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정치 외교 58번째는 핵 잠수함 침몰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 황해 바닷속에 침몰한 공구사명 4175 핵 추진 잠수함의 비극에 대한 시진핑의 반응,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과 10월 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렸던 중공의 공구사명 4175 핵추진 잠수함 침몰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이번 내용은 공구사명 핵잠 승조원 100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하사관이 증언한 내용과 중공 군부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오전 8시 30분 황해에서는 중공이 비극적인 사건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공구사명 핵추진 잠수함 4175가 굴곡이 많은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청도에서 출발하여 주변의 섬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여 고요한 바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수임무를 띠고 운행을 시작한 공구사명 4175 핵추진 잠수함은 쇠사슬 함정에 걸리는 의외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쇠사슬로 만든 함정은 해저에 금속 고리를 설치하여 고정하거나 앵커를 내리고 이곳에 쇠사슬로 수백 미터의 쇠사슬을 연결하여 만든 일종의 잠수함을 잡는 해저 함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쇠사슬에 수초들이 풍만하게 자라서 더욱 위험한 함정이 되고 있다는데요. 중공은 자신들의 입으로 중국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해방군 해군이 타국의 잠수함과 특히 미 해군 잠수함을 겨냥하여 바닷속에서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공 핵추진 잠수함의 해저 침몰 사고는 인민해방군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덫에 걸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핵추진 잠수함의 함정은 긴급 자구책을 결정하고 한 명의 잠수원에게 4개의 통을 메고 긴급 구조 작업을 지시했는데요. 이 잠수원이 등에 맨 4개의 통 중에는 한 개는 잠수원의 호흡을 위한 압축 공기통이고 나머지 3개는 작업에 필요한 수소, 산소, 천연가스를 각각 담은 통이었다고 합니다. 함장은 이 잠수원에게 잠수함 밖으로 나가 잠수함에 걸린 쇠사슬을 끊어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임무는 사실 원만하게 완수할 것으로 여겼으며 임무를 맡은 직업 군인인 노련한 하사관도 잠수함의 해치를 열고 나가면서 잠수함으로 돌아올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하사관이 일을 마치고 잠수함으로 복귀하려고 신호를 보냈지만 잠수함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고 잠수원도 압축 공기 부족으로 생명이 위급하자 그는 잠수함의 엄격한 규정을 어기고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때 침몰된 잠수함의 좌우측 약 1400m 떨어진 곳에서 침몰 잠수함 명령에 따라 수색에 나선 호위함 2척은 이 잠수원을 구조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호위함에 의해 구조된 잠수함 소속 잠수원을 통해 내용을 파악한 중공 당국은 호위함에게 침몰된 잠수함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잠수함에서는 전혀 회신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호위함은 주변에서 가까운 강소성 연은강 공항에 구조 요청을 했고 당시 해상 기후 조건이 열악했지만 구조용 헬기가 떴다고 합니다. 마침 다시 기후 조건이 호전된 이후 한 대의 헬기가 고출력의 송풍 펌프를 해역으로 운반했고요. 호위함의 잠수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잠수하여 고출력 송풍 펌프와 잠수함의 연결 부위와 연결하여 부력으로 잠수함을 부상시키려 했는데요. 이때 핵잠수함의 무축 펌프 시스템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잠수함을 부상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구조 과정에서 잠수함의 부상이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잠수함을 부상시키고 난 뒤 해치를 열었을 때는 이미 모든 잠수함 승조원들이 사망한 뒤였다고 합니다. 8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된 구조 작업은
당일 오후 2시경 잠수함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약 6시간 정도 걸린 구조 작업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미군의 군사위성은 공중에서 이 해역에서 발생한 일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미군들은 핵추진 잠수함의 침몰과 구조 과정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면서 사건 전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공의 해군도 위성 감시 시스템으로 미군의 동태를 감시했는데 미중 양쪽 모두 상대방의 위성 감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사원 잠수원은 수차례 자해와 자살을 시도했다는데요. 현재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는 블랙박스의 내용을 분석하면 이번 사건의 과정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지만 중공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보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잠수원이 쓴 보고서입니다. 잠수함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핵추진 잠수함에는 형광 검출 장비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화수소가 분출되는 것을 몰랐고 황화수소 분출 경보도 울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화수소는 어떻게 공기순환 시스템에 들어간 것일까요? 일단 추측을 해보면 천연가스와 수소의 관을 서로 잘못 연결한 조작 착오로 황화수소가 새어나왔고 검측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잠수함 승조원들은 엄청난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구사명 4175 핵추진 잠수함의 사건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요. 잠수원이 휴대했던 잠수함과 잠수원을 연결해주는 줄은 그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쇠사슬을 절단하기 위한 기체의 비율도 평시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수함 외부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한 명이 쇠사슬을 절단하고 다른 한 명이 이 작업을 보조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고 당시에는 단 한 명만 잠수함 외부로 내보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외부에 간섭이 있었을까요? 잠수함의 통신이 외부 세력에 의해 도청당했다거나 잠수함 내부에서는 특수 업무로 인해 내분이 있었다거나 이런저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민해방군에서 나온 다른 소식을 보면 이때 시진핑 주석은 남아프리카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시진핑에게 핵추진 잠수함 침몰 사고가 보고되었을 때 시진핑은 귀국하여 직접 처리하기 전까지 초긴급 기밀 유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날 무렵 해외 언론들이 091형 4175 핵추진 잠수함 침몰에 관한 소식들을 이미 쏟아내기 시작했고 시진핑은 이에 대노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것은 남아공에서 주최한 중공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시진핑이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현지 시간 8월 22일 주요 일정을 펑크내고 불참했던 것은 바로 093형 4175 핵잠 침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 21일 중공의 핵 추진 잠수함 침몰설은 이제 가설이 아니라 진짜 발생한 사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침몰 이후부터 중공의 동태를 군사 위성과 각종 감청 등의 정보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감지한 대만 군부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대만 국방부 대변인이 전혀 사실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으로 함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은 한국도 중국 해군에 대한 동태 파악을 하고 있고 위성과 통신 감청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현역으로 근무했던 저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중공은 아직도 승조원 정원 100명인 핵잠수함 침몰과 한 명 생존 이외에 도대체 몇 명이나 수장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숨기고 가리기만 한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공의 093형 4.175 핵잠 침몰에 대한 추가 보도로 숙제를 마쳤습니다. 내용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